모두가 서울에 있는 숙박부동산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동네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 잠실 방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동네에서 이제 좀 큰 부동산 하나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주목을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거래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170억. 호텔이 상상이 가요. 평당 거래액으로 쳤을 때는 거의 뭐 2배 이상 가까이 받을 정도로 이렇게 거래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15억 정도면 2천만 원 넘게 남길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디 있을까? 그런 거를 잘 찾아가서 하면은, 그리고 에쿼티 투자금은 반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물건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박사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 잠실 방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한 번씩 서울 방이동이라는 그 동네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마 서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방이동이라는 그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방이동은 제 뒤에 원래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면은 예전에 진주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되고 있는 레미안 아이파크 현장, 그 옆에 이제 롯데리엘 해가지고 4,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고요. 조금만 앞에 가면은 이제 잠실역이 나오죠. 잠실역 주변에 뭐가 있어요? 뭐 석촌호수도 있고, 뭐 롯데월드도 있고, 롯데타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먹자, 공원, 주거, 업무 상업지구가 모두가 골고루 이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핫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서울에 있는 숙박부동산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동네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긴 하세요. 실제로 그러면은 최근에 매매가 되어 있는 숙박부동산 하나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제가 사업 수지를 한번 짜봤어요. 그럼 그 숫자가 여러분들한테는 과연 매력적일지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이동 목자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맞은편에 나와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 앞에까지 숙박촌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오피스텔 다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 모텔이었던 자리들이 지금 이렇게 다 변했어요. 여기도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었잖아. 올림픽을 하면서 저쪽으로 쭉 가면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생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죠.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숙박시설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이게 10년 전에는 사실 매입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혹시 평당 거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천? 6천은 PD님 언제적인 줄 알아요? 이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평당 1억 3천, 1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서울에 잠시라면은 우리 서울 사람들은 전부 다 살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거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많은 시행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숙박시설들을 공격적으로 막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숙박업주들이 2015년도 이후에 매매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매매하셨던 분들이 굉장한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던 동네가 방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평당 거래액으로 쳤을 때는 거의 뭐 2배 이상 가까이 받을 정도로 이렇게 거래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에 방이동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서 보니까 숙박시설들이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오피스텔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우리 좀 더 들어가서 볼까요? 작년에 이 동네에서 이제 좀 큰 부동산 하나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주목을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거래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170억. 호텔이. 상상이 가요. 땅 평수는 한 150평 정도 넘어가는 그런 건물인데 170억 정도로 거래가 된다 이거지. 이제 저한테 최근에 서울 부동산 사고 싶다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PD님도 뭐 익히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은 좋은 상권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강남, 그리고 보면은 뭐 송파구, 방이동, 또는 뭐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서초구, 뭐 이런 데들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한강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촌, 홍대, 뭐 이태원, 용산 이런 데들은 피디님 딱 들어도 어때요? 누구나 이 동네에 땅이 있다고 하면은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지 않아요? 아파트든 꼬마 빌딩이든 숙박시설이든 어떤 것들이든 이렇게 탐낼 수밖에 없는 동네들인데 공급 자체가 너무 없고, 제가 아까 평당 한 1억 3천 정도에 거래됐던 170억짜리 숙박부동산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숙박부동산 을 매입을 했으면은 기존에 이제 썩은 모텔이었을 거잖아요. 썩은 모텔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170억에 주고 사가지고 공사비를 또 써야 되는. 그럼 벌써 거의 건물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200억에 거의 준하는 금액처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게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라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가 월 매출을 얼마를 내야 좀 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대출이 우리가 한 매매 금액 정도로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억 원에 준하는 매출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숙박시설로 2억 원 매출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이하로 우리가 운영이 되잖아요. 사실 간당간당한 그 사업체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요? 네. 사장님,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엄청 비싼 것 같은데 거래가 되긴 돼요? 거래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거래가 되긴 또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잠실 방이동 거래가 된 사례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170억에 매매됐다는 그 건물이거든요.
45객실짜리야. 근데 이게 연면적이 거의 한 600평 정도 돼요. 땅이 135평이에요. 그래서 135평이다 보니까 이제 평당 거래액으로는 1억 2,500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70억에 샀는데 제가 현재 기준으로 감정을 보니까 185억이에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례로 32객실짜리가 이게 25년 5월에 90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90억에. 이게는 330평. 좀 작죠? 근데 이것도 땅은 71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억 2,600. 이게 24년도, 25년도 거래 사례예요. 가장 최근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에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초창기 때인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금리가 좀 저렴했다 보니까 대출도 뭐 나름 나쁘지 않게 잘 나왔었거든요. 요거 40객실짜리가 149억 원. 요것도 좀 커요. 534평짜리 연면적이고, 땅 면적은 한 11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토지 거래액으로는 1억 3천. 꽤나 좀 비싸게 거래가 됐죠.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금액도 한 155억 정도 돼요. 아무래도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한 2015년도에요. 거의 15년도, 14년도 정도 됐는데, 여기 땅이 한 70평 정도 되는 33객실짜리 숙박시설이 47억에 매매됐어요. 평당 거래액으로는 6,800. 근데 두 번째로 2015년도에 또 60평짜리 건물이 객실수는 27객실이에요. 이때도 27객실이 38억에 거래가 돼요. 도시가액 한 6,100만 원 정도. 또 이제 또 한 10년 전이죠. 72평짜리 땅이 24객실짜리인데 41억 5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어요. 이것도 토지 거래액으로 한 5,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천 후반에서 6천만 원 정도 나오는 이 동네가 지금 얼마 됐어요? 그럼 10년 만에 2배가? 2배가 된 거야, 2배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이 동네 제가 아까 단가 얼마 나온댔어요? 뭐 리모델링 한 데들이 한 7, 8 정도 받고 있고, 주말에 좀 평균적으로 한 15, 16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 45객실짜리 숙박시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1억 8천에서 2억 사이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 1억 7천만 원, 1억 8천 사이 정도의 매출을 낸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가 플랫폼 수수료 요즘에 항상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한 18% 정도 빠집니다. 그랬을 때 보통 45객실이면은 사람이 한 그래도 한 3, 4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보수적으로 4명 정도 잡고. 메이드 몇 명 있어야 될 거예요. 메이드 한 4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인건비만 하더라도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데 비용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비용 제외하고 세탁비 많이 나가겠죠. 이렇게 매출이 높고 회전율이 빠른 동네들은 세탁비도 한 1,000만 원 넘게 나갈 거예요, 월에. 가장 큰 게 우리가 보통 170억짜리 숙박시설을 사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170억 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자가 한 6.5% 정도 기준을 하게 되면은 이자만 거의 9천만 원 넘어요. 이자가 벌써 전체 비중에서 거의 50%의 준항이 차지하고 있다. 거기서 또 인건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관리비들, 인건비, 광고비, 수수료 다 빼고 부가세 빠지고 이러면은 거의 1,000만 원을 가까울 수준 적자가 날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전 다른 데 2개를 살게요. 이거 못 버틴다. 근데 실제로 이런 170억짜리 숙박부동산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뭐 취득농세, 부대비용 이런 거 다 합치잖아요. 에쿼티, 그러니까 투자금이 거의 한 30억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사가지고 버티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희망은 있어요. 담보대출로 1금융권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한 4%대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170억 기준으로 하면 한 6천만 원대로 줄어. 굉장히 크죠? 6천만 원대로 줄면은 이분은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이익을 가져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운영 수익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 소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15억 정도면은 2천만 원 넘게 남길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디 있을까? 지금 지방의 광역시 권역에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전의 숙박시설 단가가 지금 서울 방위대랑 똑같아요. 대전에 지금 평당 거래가 3천만 원대거든요. 매입 금액이 거의 4분의 1이 된다. 4분의 1인데 낼 수 있는 매출 거의 비슷해. 그럼 그거 다 이자가 세이브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들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서울도 되게 괜찮지만 지방에 있는 광역시권들, 일반 상업지들이 객실 단가가 좋은 동네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잘 찾아가서 하면은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수지들 있잖아요. 이 수지들에서 거의 한 배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에쿼티 투자금은 반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물건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이동이 숙박 상권이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방이동뿐만이 아니라 전국 자체로 지금 숙박 시장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자체는 안 되진 않아요. 숙박 장사는 아직까지도 매력이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고전적인 방식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는 매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땅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좋은 일반 상업지에서 부동산을 지어야지 분양이 되고, 그런 지역을 찾아서 시행사들도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제 토지 가치를 가진 모텔들이
그 타겟이 된 거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좀 운영을 하던 조그만한 데들 있죠. 뭐 여간에 뭐 10객실짜리, 8객실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성이 아예 없는 거지. 운영을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고 미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매물로 나와가지고 손바뀜이 되고 이러는 게 또 이제 인생이 녹아져 있는 숙박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서울 방이동에 나와서 제가 이제 상권과 실제로 거래된 사례,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 수지가 남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서울 잠실 방이동에 평당 1억 원대 정도로 사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돈이 남을까라고 감이 좀 오셨나요? 서울 잠실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의 어느 주요 상권들이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매매 금액도 조금 높다 보니까 어쩌면은 사업 수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도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숙박 부동산에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넣어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